我现在一直열심히 보고 있다. 자, 140페이지 봅시다. 적분. 이제 3단원, 마지막 3단원이고, 생각보다 재밌을 거야. 적분은 생각보다. 근데 계산이 좀 귀찮아, 적분이. 왜냐면 단순하게 생각해봐. 미분은 차수가 내려가잖아. 적분은 차수가 올라가거든. 그래서 계산이 좀 귀찮아. 자, 이제 적분을 할 건데, 당연히 뭐 이 정도는 알겠지? 적분은 미분의 반대말이고. 그래서 얘는 미분이 선을 점으로 쪼개는 느낌이지. 그래서 어떤 그래프상에서 어떤 특정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적분은 반대로 선을 면으로 보는 거야. 사실 이 적분의 뜻 자체로는 이 책에는 없어. 옛날에는 배웠는데 지금은 미적분 2로 넘어갔거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자, 이런 그래프가 있다 치자. y는 x제곱의 오른쪽 그래프야. 그럼 여기서 0부터 1까지의 x축과 이 그래프가 이루는 요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이거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안에 아주 미세한 직사각형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야. 엄청 지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건데 엄청 얇은 직사각형들이 있다 쳐. 그러면 그 직사각형들을 무한히 더하면 여기까지 무한히 더하면 걔네들의 넓이의 합이, 자 생각해봐. 이 직사각형의 두께가 만약에 이만해. 그러면 이만큼의 차이가 있겠지. 빈 공간이.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줄여서 무한대까지 줄여버리면 이 오차가 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작아지겠지. 그러면 이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이 곧 이 내가 구하고 싶은 요 도형의 넓이랑 거의 똑같겠지. 그 빈 공간이 엄청나게 줄어드니까. 요게 적분의 뜻이거든. 근데 요거는 미적분 2에서 배우게 됐고 바뀌어서 일단 적분의 뜻은 요런 느낌이다. 그래서 적분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영역에서의 넓이를 구하게 돼. 이게 적분의 효과야. 자, 그러면 지금 봐서 알겠지만 0부터 1까지 구하면 이 넓이가 나오겠지. 0부터 2까지 하면 이만큼의 넓이가 나오겠지. 그거를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범위가 정해져 있는 적분이 있고 범위가 안 정해져 있는 적분이 있어. 오케이? 그러면 범위가 정해졌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딱 넓이 값이 딱 뜨겠지. 대입할 값이 있는 거니까. 근데 범위가 안 정해져 있으면 뭐가 되겠어? 자, 너희가 대수를 배웠으니까 이렇게 할게. 넓이에 대한 일반항이 나오겠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래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식으로 넓이에 대한 식이 뚝 나오면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뭐 0에서 1까지다 라고 대입하면 0에서 1까지 넓이가 나오는 거고 1에서 2까지다 라고 하면 1에서 2까지다 라는 거를 이제 아직 안 배웠지만 그걸 대입하면 거기다가 1부터 2까지의 넓이가 나오겠지.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우리 수열에서도 일반항 AN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1 집어넣으면 1항이 나오고 10 집어넣으면 10항 나오듯이 이런 거거든. 자, 그래서 이 적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지금 내가 방금 말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적분. 그러니까 일반항, 넓이에 대한 일반항 개념으로 접근하면 돼. 그런 게 있어. 그거의 이름이 부정적분이야. 정해지지 않았다고. 뭐가? 범위가. 내가 실제로 구할 그 넓이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겠어? 어떤 식이 나오겠지. 수열에서 말하는 일반항 느낌으로. 그치? 다음. 나중에 배울 범위가 정해져 있는 적분도 있겠지? 걔 이름이 정적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 일단 오늘은 먼저 부정적분에 대해서 배울 거야. 이거를 할 줄 알아야 거기다가 대입을 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부정적분은
실제로 너희가 적분을 하게 되면 나오는 식이야. 그리고 그 나오는 식에다가 너희가 나중에 범위에 대한 어떤 것들을 숫자나 범위들을 대입해서 전적분을 하게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부정적분. 이 자체가 뭐야? 적분을 하는 방법이겠지. 얘와 얘의 차이는 얘는 그냥 적분을 한다고. 얘는 적분을 해서 대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순서상 얘가 먼저 그 다음 얘겠지. 자, 그래서 부정적분을 하게 될 건데, 알다시피 적분은 미분의 반대말이지. 그래서 미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차수가 내려간다면 적분은 차수가 올라가게 돼. 자, 그때 이 적분에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적분법이겠지. 자, 미분법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적분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냥 적분만 그냥 하면 돼.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다룰 적분식은 피적분 함수라고 하는데 걔는 당연히 다항 함수밖에 안 돼.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 문자로 하는 것보다는 예로 들는 게 편하니까. 2x 세제곱이 있다 치자. 자, 얘를 적분할 거야. 자, 근데 먼저 미분을 해보자. 얘 미분하면 뭐 돼? 6x 제곱이 되지. 여기에서 1로 간 게 미분한 거야. 근데 우린 알잖아. 미분의 반대말이 적분이라니까? 그럼 여기에서 1로 간 게 미분이라면 여기에서 1로 가는 게 적분이야. 일단 단순하게 얘만 얘기해보자. 요거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얘가 되느냐야. 그럼 일단 우리는 결과물에서 하나는 알고 있지. 차수는 올라간다는 거. 그럼 차수는 올라가고 이 개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얘한테 1을 더해. 3이지. 개의 역수를 얘한테 곱하는 거야. 그럼 보이냐? 6에다가 얘의 1 더한 3의 역수를 곱해. 그리고 차수는 아까 썼던 대로 올려. 그럼 얘 나오지. 이래서 그래서 적분법이 식으로 쓰자면 y는 이것까지 하자. 자, fx가 예를 들어 axn제곱이다 라고 한다면 얘의 적분식은 자, 미분은 어떻게 해서 미분했다라는 거를 fx를 미분했다라고 하면 여기 점 하나 뚝 찍잖아. 적분은 일반적으로 대문자로 표현해. 얘가 fx를 적분한 식이다라는 표현이고 얘는 어떻게 돼서 한번 변들어자면 n 플러스 1분의 a의 x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아 얘를 미분하면 얘 되는 거 맞잖아. 이해됐니? 자, 됐지? 이건 뭐 연습하면 돼. 다음, 미분에서는 그래,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는 것도 배웠는데 미분에서 특별한 두 가지 방법 더 배웠지. 곱의 미분이랑 거듭제곱의 미분, 그치? 그래서 미분할 때는 굳이 전개를 하지 않아도 미분법이 있어서 미분을 했었어, 그치? 근데 적분은 그딴 거 없어. 그래서 만약에 fx가 x 플러스 2의 세제곱이래. 얘를 미분하면 어렵지 않게 3 곱하기 x 플러스 2에 제곱한 다음에 1 곱하니까 뭐 이렇게 되겠지. 근데 적분은 그딴 거 없어. 그냥 싸그리 전개해서 해야 돼. 방법이 없어, 얘는. 알겠지? 적분은 이거 말고 적분법은 없어. 그래서 이렇게 거듭제곱이니 뭐 곱하기로 연결돼 있냐 이런 거 다 있을 때 무조건 싹 다 전개한 다음에 하는 수밖에 없어. 방법이 없다. 알겠지? 그래서 뭐 얘를 전개하자면 이렇게 되고 6x 제곱 12x 플러스 8이니까 얘를 적분한 식은 어떻게 되겠냐?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8x가 되겠지.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겨야 돼. 자, 미분과 적분은 거꾸로라 그랬어.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오는 거 맞잖아. 그치? 맞지? 맞잖아. 근데 미분에서 특징적인 게 하나 뭐였어? 차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수항은 사라진다지. 그러면 여기 뒤에 여기서 일로 간다고 쳐? 여기에
플러스 1이 붙어도 미분하면 얘 맞지. 플러스 2가 붙어도 미분하면 얘 맞지. 그러니까 적분을 통해서 어떤 식을 적분해서 어떤 적분식을 나타냈을 때 당연한 얘기지만 그 적분식에는 상수항이 없지. 왜냐면 원래 식의 상수항을 적분하면 1차항이 될 테니까. 상수항이 B잖아. 근데 거꾸로 하려고 보니까 얘가 상수항이 1이건 2건 3이건 알 방법이 없지 않냐. 얘가 1이어도 미분하면 얘고 2이어도 미분하면 얘고 다 되잖아. 그치? 그래서 상수항 자리를 메워줘야 되는데 메울 방법이 없어. 뭔지 모르잖아. 알 방법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상수항을 모르니까 대문자 C로 표현해. 요게 부정적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요 C를 잊지 않아야 되는 거. 얘 이름 적분상수. 얘가 왜 생겼는지 이해되지 얘들아? 얘는 얘를 적분하면 필연적으로 1차항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상수항을 모르는 거지. 근데 얘가 상수항이 없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있어도 되잖아. 왜? 있어도 미분하면 얘가 맞거든. 그러니까 몰라. 그러니까 C라고 표현하고 너희는 지금 오늘 할 이 부정적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적분상수 C는 절대로 잊으면 안 돼. 그리고 문제에서 당연히 얘를 마지막에 구할 뭔가 힌트를 줄 거야. 그럼 그걸 이용해서 얘까지 구해내면 그게 부정적분 완성. 오케이? 이게 제일 중요해, 부정적분. 참고로 이 적분상수 C는 정적분에서는 사라져. 지워지게 되거든.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야. 얘와 얘를 비교했을 때 물론 얘는 대입하는 값이 있다, 얘는 대입할 값이 없다. 그것도 있지만 형태적으로 가장 중요한 얘네들의 차이는 얘는 적분상수 C가 있고 얘는 적분상수 C가 없어. 물론 얘도 있는데 지워지니까 안 써. 오케이? 뭐 나중에 저적분 배우면 알 거고. 자, 여기까지가 부정적분에 대한 얘기야. 오케이? 다음.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법은 배웠지만 fx를 적분하면 대문자 fx로 표현한다라고 했지만 지금 얘를 적분하시오. fx를 줘놓고 얘를 적분하시오라고 한글로 써줄 수도 있겠지만 기호로 쓸 수도 있겠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 기호가 뭐냐. 미분하시오. 그렇게 읽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아 맞아. 디와이드스. 이게 미분하시오지. 그치? 그치? 그래서 여기에 뭔가 붙으면 미분하시오란 말이야? 여기에 어떤 식이 오겠지. 이렇게 하면 이거 미분하시오야. 아니면 여기 뒤에 오든 뭐가 됐든. 자, 그러면 이거랑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는 적분하시오라는 기호가 있겠지. 자, 적분 기호는 S자를 쭉 늘리면 돼. 이렇게. 이게 적분하란 얘기야.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여기 뒤에 D하고 어쩌고를 써주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fx야. 얘를 적분하시오 라고 했어. 그러면 이렇게 쓰고 fx 쓰고 이렇게 쓰면 적분하시오가 되는 거고 얘의 정답은 우리가 썼던 얘가 나오는 거야. 읽는 법. 자, 얘는 인테그랄이라고 읽어. 인테그랄. 뭐 인테그랄인지 인테그럴인지 좀 뭐 편할 때라고. 인테그랄 fx dx 라고 읽어주면 되고. 자, 얘의 뜻은 적분하시오. 누구를? fx를. 이 뜻이 뭐야? x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썼던 것도 x에 대해 미분하시오야. y에 대한 식. y는 꼴로 정리되어 있는 식에서 x에 대한 식이 쭈루룩 있을 때 얘를 x에 대해 미분하시오. 그럼 fx는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역함수로, 이건 나중에 미적분 풀에서 배우겠지만 역함수로 x는 y제곱 플러스 y일 수도 있잖아? 얘를 미분해서 x'은 2y 플러스 1로 만들 수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이때는 뭐라고 쓰겠어? dx dy라고 쓰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요 미적분 1에서는 뭐 이런 거나 특이한 이런 거는 볼 일이 없어. 왜냐? 다항함수만 하고. 이게 다항함수야? 아니지. 다항함수만 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볼 일이 없고 중요하지도 않아. 볼 줄만 알면 되거든? 이것만. 적분도 마찬가지야. 이것만 알면 돼. 이때 너희가 문제에서 가장 많이 쓰게 될 게 여기 있는 얘야. 아까 말했지? 이게 뭐라고? x에 대해. 오케이? 그럼 여기에 dt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말하는 거야. dx가 올 때가 가장 일반적이고 dt가 올 수도 있어. 그러면 뭐야? fx라고 여기 써놓고 여기 dt가 돼 있어. 그럼 여기에 x에 대한 식이 있겠지만 t도 있을 거야. 그러면 t에 대해 미분하랬잖아. 그러면 이 fx를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하는 게 아니라 t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t에 관해 적분해야 되는 거야. 왜? t에 대해 적분하랬으니까. t가 문자란 얘기거든. 뭔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게 쓰일 거야. 여기까지 됐나? 자, 다음. 뭐 뒤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겠지만 지금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고 문제 풀어보자. 자, 미분과 적분은 반대 방향이라 그랬어, 그지? 그러면 지금 아마 여기 있을 텐데, 있네. 자, 141페이지에 맨 아래 문제, 아니다, 140페이지만 봐도 되겠구나. 140페이지에서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배웠던 두 가지, 지금 1번이든 2번이든 보면 지금 그냥 D하고 DX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배우긴 했지만 어차피 Y에 대한 식으로 정리됐다라고 가정했으니까 Y는 생략해도 된다는 거거든, 지금은. 오케이? 나중에 생략하면 안 돼. 미적분 2에서는. 그게 Y에 대한 식인지 뭐 T에 대한 식인지 알 게 없잖아. 그때는 진짜 Y는으로 정리되어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 근데 지금은 Y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을 게 뻔하니까 그냥 생략만 돼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미적분 2까지 할 사람들은 여기 이것도 신경 써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dt dx야. 그럼 뭐야? t는 x에 대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얘를 이렇게 미분하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 구조만 이해하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여기서는 y로 정리되어 있을 게 뻔하니까 그냥 y는 생략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 맞다. 자, 그럼 1번에는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당연히 괄호를 먼저 계산할 거 아니니? 그러면 fx를 x에 대해 적분을 하지. 그럼 이게 뭐 돼? 대문자 fx가 된단 말이야? 정확히 말하자면 얘까지 써줘야 맞겠지. 정적분이 아니라 부정적분을 했으니까. 근데 걔를 다시 x에 대해 미분하지. 적분과 미분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적분을 하고 미분하던가 아니면 미분하고 적분하면 제자리 걸음이지. 그지? 근데 약간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야. 지금 얘는 순서상 뭐야? 첫 번째로 하는 게 적분이고 두 번째로 하는 게 미분이지. 마지막이 미분이잖아. 그 미분을 했을 때 그 결과물은 어떻게 돼? 상성이 있어 없어? 없다고? 있지. 그러니까 드러난다고. 상성이 드러나지 미분하면.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분이 마지막이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 결과물이 뭐야? 거기 써있는 대로 그냥 fx가 그대로 와. 됐지? 근데 순서를 바꿔서 거기 밑에 있는 2번을 봐봐. 2번에서는 미분을 먼저 하고 그지? 미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를 x에 대해 적분하지. 그래서 얘는 순서가 미분을 먼저 해.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서 f'x가 되겠지. 그 f'x를 x에 대해 다시 적분하게 되잖아. 부정적분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결국엔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야? 적분이지. 근데 부정적분하면 무조건 뭐가 남는다고? 모르는 상수항 C를 표현해야 된다고. 그래서 얘는 제자리 걸음은 맞는데 뒤에 얘가 붙어.
미분과 적분은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서로 상쇄되는 건 맞아. 한 번씩 하면 제자리 걸음인 건 맞는데 순서에 따라 누구를 먼저 하고 누구를 마지막에 하느냐에 따라서 부정적분이 마지막에 오니까 적분상수 C가 붙은 거고, 얘는 미분을 나중에 하는 거니까 적분상수 C가 사라지지. 왜? 이거에서 C가 살아남았어. 근데 미분을 해. 근데 얘는 여튼간에 상수항이잖아. 상수항 미분은 뭐야? 없어지거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얘들아? 지금까지 한 말? 자, 141페이지. 밑에 문제 다 풀어봅시다. 뭔데? 아까 내가 예로 들었던 게 볼까? 0.1212 있었다. 그러면 얘가 0.12 이렇게 찍어서 너희가 배운 대로 하면 99분의 12 이렇게 풀잖아. 근데 요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어. 0.1212 얘를 0.12 더하기 0.0012 더하기 0.000012 이렇게 더한다 아, 라고 볼 수 있잖아. 네. 그럼 얘는 이거를 이 수열을 무한대로 더한 거지. 네. 그리고 얘는 무슨 수열? 등비수열. 등비수열. 공비가 몇인? 100분의 1인. 아, 그러면 첫 번째 항은 100분의 10이고 공비가 100분의 1인 등비수열의 무한대까지 합이지. 네.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n항까지의 합은 대수에서 배우잖아. 네. 무한대까지의 합을 미적분 2에서 배운단 말이야. 네. 와. 그때 등비수열의 무한대까지 합 공식이 1마 r분의 a거든? 공식이야. 이거 외워야 돼. 이거 못 외워놓고 고3은 없다고 봐도 무방해. 100분의 90. 그러면 집어넣어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100분의 99분의 100분의 10이지. 네. 계산하면 몇이야? 20. 저걸 왜 저렇게 하지? 굳이? 저걸 x로 두고 100x는 12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왜 얘가 이렇게 되는지. 네. 얘네 그냥 닥치고 외워서 이렇게 하자. 아니요. 이거 왜 이거 점 2개 찍혔으면 왜 분모가 99인데? 저거 x로 두고. 아, 그 방법? 네. 오케이. 그것도 있고.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방식도 있다라고 한 페이지에 나와, 한 페이지. 아, 그거 아닌가? 데이트. 대입해서 빼는 거야. 자, 봅시다, 문제. 인테그랄 6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 dx가 b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cx 플러스 2다. 자, 이때 a, b, c를 구하시오. 그럼 뭐 하면 돼? 적분하면 되지. 맞나? 적분하면 되지. 미분해도, 그 말을 하고 그랬어. 시키는 대로 얘를 적분해서 얘랑 비교해도 되고, 아니면 그게 싫으면 양변을 미분해도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편한 대로 하면 돼. 근데 우리 적분을 처음 배웠으니까 적분을 할게. 자, 요거 적분해보면 어떻게 되냐? 2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a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c. 얘가 얘랑 똑같다 해야 돼. 그지? 그러면 개수가 똑같은 애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가도 되겠네. 자, 얘랑 비교하니까 b는 2고 a는 4고 c는 3이면 되겠다. 그리고 얘는 뭐 2였겠지 뭐. 그래서 이거 더하면 정답은 9. 그리고 방금 말했다시피 지금 적분 연습하려고 적분을 한 건데 당연히 양변을 미분해도 되겠지. 오케이? 다음 2번 x-2 곱하기 fx의 dx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c. 자, 이걸 만족시키는 다항함수 fx를 구하시오.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얘를 알아서 얘랑 전개를 한 식을 적분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이대로 적분 못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뭐 얘 적분 따로따로 해서 곱한다? 안 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적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얘는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하면 되겠다. 그 미분하면 얘는 알맹이가 그대로 살아있겠지. 다음 얘는 x에 대해 미분했으니까
이게 은근 적분을 또 배우면 미분이 또 가물가물한데 뭐야? 6x제곱 음. 마이너스 12x 이렇게 되겠지. 됐네? 이거 인수분해해서 얘 찾아주면 되겠지. 6x로 묶으면 x-2니까 fx는 6x다. 저건 아예 저 곱한 거는 적분이 이거 아까 했던 거다, 그치? 자, fx가 있는데 뭐부터? 적분부터 하고 그 다음에 미분하래. 했더니 3x제곱 마이너스 x가 나왔다. 아, 이거 뭐 개쉬운 문제네. 그럼 이거 애초에 하면 뭐 남냐? 그냥 fx지? 네. 그럼 얘가 fx라는 얘기잖아. 그럼 f를 집어넣으시고 정답 2 끝. 다음 2번 x 세제곱 마이너스 x가 있는데 얘는 미분을 먼저 한 뒤에 걔를 x에 대해 적분하래. 이거지? 그러면 얘의 결과물이 뭐 나와?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 근데 그거에 대하여 근데 얘가 fx네. 얘가 fx다. 그러니까 얘가 fx지? 근데 f2가 7이래. 이게 뭐야? 아까 내가 처음에 말한 부정적분의 적분상수 c를 구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하나 더 준다고. f2가 7이래잖아. 그럼 이거 대입해서 c값 구하란 얘기지. 그럼 대입하면 8 빼기 2니까 6. 아, c가 1이네. 그러면 fx가 완성이 되지. 요렇게. 이때 f-2 구하시오. 뭐 끝났지? 마이너스 5가 나온다. 간단하죠? 자, 이것도 2-3번. 떠올리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시그마가 결국엔 합이지 않냐? 얘도 결국엔 적분도 합이야. 넓이의 합. 아까 내가 예로 들었던 거 있지? 아주 얇은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란 말이야. 시그마는 거의 유사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봐. 2n 곱하기 3n 제곱 마이너스 1에 시그마가 붙었어. 이렇게 붙었어. 그럼 얘 시그마 따라오고 얘 시그마 따로 한 다음에 두 개 곱하면 나오냐? 안 나오지. 안 나오지. 곱해서 더한 거랑 더한 걸 곱한 건 다른 얘기다. 그지? 아 맞나? 1 곱하기 2랑 2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4를 더하래. 근데 이거를 내 맘대로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랑 2 더하기 3 더하기 4랑 해서 곱하면 돼? 당연히 안 되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금 얘를 얘 따로 해서 한다는 건 이 짓을 하겠다는 얘기잖아. 안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얘는 전개를 싹 다 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한 다음에 시그마는 얘랑 얘 따로따로 하는 거잖아. 맞냐? 적분도 똑같다고. 그래서 아까 했던 게 전개 다 해야 된다라고 했었지. 그게 이 말이야. 전개 다 해야 돼. 전개 다 한 다음에는 이제 각각을 시그마 하듯이 각각을 적분하면 돼. 모든 항을. 이해됐어?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있는 네모가 그 얘기야. 적분을 할 때는 모든 항을 다 나열한 뒤에 그거를 하나씩 적분해도 된다. 아니면 따로따로 있는 애들은 하나로 합쳐서 적분식으로 뭉쳐도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